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수익의 시그널을 읽어라. 안녕하세요.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진행의 문다은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장 속에서도 상승 시그널 보내는 섹터와 종목들이 있는데요. 저희와 1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그 상승 시그널 잡아보는 시간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에서는요. 이무학 전문가님과 함께 간밤 미국 증시부터 국내 증시까지 시황 체크해보고요. 임상현 전문가님 모셔서는 시장 중심에서 수급 주체별로 어떤 시그널 보내고 있는지 체크해보는 시간, 또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보는 시간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와 문자 통해서 고민되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실시간으로 차트 확인해드리겠습니다. 자, 매일 11시에 오셔서 일일이 알려주시는 우리의 일일남 이무학 전문가님부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는 잠잠하게 흘러갔습니다. 다소 금리가 기술주를 밀어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한 줄 시황평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잔잔하네요, 그죠? 네, 모멘텀의 휴식기, 증시 하프타임, 네, 이렇게 오늘은 조금 쉼표를 하나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저희가 스포츠 경기에 좀 이 시황을 비교하고 있잖아요. 잠깐 쉬어가는 시간이다, 이렇게 봐도 괜찮겠죠? 네, 일단 글로벌적으로 막 시장에서 얘기가 좀 많았었던 은행 리스크, 일단 뭐 우리가 인지하지 못했던, 그러니까 이런 금융 시스템 문제들은 뭐 나온다 내지는 그 규모, 깊이 자체를 좀 가늠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죠? 일단 딱 봤을 때 이게 냇물인지 바다인지 금융적인 리스크는 그렇게 힘들어요. 물의 깊이 자체가 측정이 잘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이 각국의 수장들, 미국도 마찬가지, 뭐 바이든 대통령, 뭐 22 총재,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뭐만 나타나려고 하면 그냥 사전에 초전 박살 내버리려는, 그러니까 나쁜 의미의 초전 박살이 아니라 악재가 좀 발생하려고 하면 굉장히 빠른 조기 진화에 나서주면서 이제 다소 금융 리스크는 시장 수면 아래로 일단 뭐 깊이로 치면 그냥 한 발목 정도 오는 아주 얕은 물이었구나. 뭐 다시 쑥 빠질지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 분위기는 그래요, 그죠? 이렇게 좀 잘 봉합이 되는 분위기인 것 같고요. 대신에 일단 여지는 있죠, 그죠? 뭐 어제 같은 경우 미국의 단기금리, 2년물 국채금리가 4% 이상 또 치솟으면서 증시가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스닥지수 어제 잠깐 보면 밑꼬리를 달고 올라오기도 하고요, 그죠? 그래서 시장 분위기는 악재의 크기보다 상당히 잘 하락이 마무리가 됐고, 그리고 이렇게 증시 또 휴식기죠. 한번 큰 악재가 지나갔기 때문에 이제 5월 FOMC 전까지는 상당히 좀 한산한, 뭐 크게 없거든요. 계속 이렇게 작은 노이즈들, 어떤 은행이 뭐 어떻대,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뭐 또 하도 악재가 나올 게 없으니까 은행 리스크는 일단 봉합이 됐다 보니까 뭐 상업용 부동산 업체 리스크로 커질 거야. 예를 들어서 뭐 중국의 헝다나 리먼 사태를 야기시켰던 뭐 미국의 페니메이, 프레디메이, 이러한 그 부동산 쪽으로 혹시 가지 않을까? 뭐 앞으로도 뭐 이런 잔잔한 불씨는 남아있을지언정 큰 불은 거의 다 잡았다. 그렇게 보시면서 문제는 국내 증시네요, 그죠? 이 아시아 증시 외적으로 미국, 유럽 증시가 상당히 선방해주고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의 숙제만 우리가 좀 잘 풀어나가자. 해외 증시는, 선진국 증시는, 아시아 증시 볼 거 없고요, 그죠? 유럽 선진국 증시, 미국 증시가 안정을 찾을 것이다. 이렇게 일단 좀 5월 전까지는 한 달 동안의 전략을 일단 좀 그림이 한 달이 뭐 큰 그림은 아니지만 이렇게 제가 데일리 방송을 하니까요. 이렇게 좀 포지션을 좀 잡아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토요일이면 벌써 4월도 다가오는데 5월까지도 FOMC 전까지는 이러한 장세가 아마 유지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주신 것 같고 어느 정도 은행 리스크가 해결이 됐는데 그만큼 좀 우려스러운 모습도 금리에서 포착이 됐지만 이런 부분들까지 잘 해소를 해나가면서 미국 시장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걱정인 거는 국내 증시겠죠. 국내 증시에서 어떤 섹터들이 계속해서 좀 시세를 보여줄지 많은 분들께서 이 부분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우리 국내 증시 지금 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네, 일단 상승 특징주를 살펴보면서 국내 증시의 좀 흐름들 자 보겠습니다. 오늘도 일단 자이글이라는 종목이 또 상한가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하나씩 있을 수도 있어요. 예, 이 적외선 가열 시스템을 이용해서 전기를 가열하는 조리기인데요. 그 자이글이 2차 전지 관련주, 그러니까 CM 파트너라고 저도 잘 모르는 기업인데 비상장 기업입니다. LFP,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영위하는 기업, 듣보잡이긴 한데 CM 파트너를 인수 작년에 사업부를 한 70억 정도, 한 74억 정도 주고 인수를 했는데요. 주가 보면 완전 남는 장사했네요, 그죠? 70억 투자해서 주가가 거의 지금 3배 가까이 올랐으니까요. 어찌됐든 이렇게 또 에코프로가 주가가 안 죽었습니다. 에코프로가 또 다시 정말 좀비처럼 다시 일어나면서 이렇게 또 관련주들 시세가 불이 또 살아나네요, 그죠? 자이글이 이제 그러한 관점에서 벌써 3번째 상한가, 지금 상한가 좀 풀려 있지만 랠리를 이어나가는 말 그대로 좀 코에 걸면 코골이 종목이긴 하지만 굉장히 핫한 시세 내주고 있고요. 또 하이드로리튬입니다. 하이드로리튬도 리튬 관련주들 또다시 한번 시세가 신고가를 내주는 종목들이 계속 보이네요. 하이드로리튬 종목도 대단하죠. 작년 하반기에 2,000원이었던 주가가 벌써 지금 오늘 신고가 34,000원. 뭐 텐베거가 아니라 더블 텐베거네요, 그죠? 정말 강한 주가 상승 흐름들 계속 보여주고 있고요. 이 상승의 뒷이면에는 물론 에코프로가 있죠, 그죠? 에코프로가 오늘 또다시 주가가 신고가 라인대를 좀 터치를 하려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아주 질서 있는 조정, 시장에 제가 이쁜 조정이다, 고마운 조정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가면서 또 시장의 이 수정 전망치가 좀 바뀌는 거죠, 그죠? 올라가면 또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또 이 과열이 계속 좀 진행이 되면 또 언젠가 나올 또 조정, 에코프로가 주가 조정이 나올 때 시장에 미치는 또 타격 이런 것들이 또 다시 또 걱정거리가 되는 거죠, 그죠? 물론 에코프로를 보유하신 분들한테는 뭐 더할 나위 없는 좋은 상승이긴 하지만 그 외에 투자자들한테는 계속 고민을 던져주는 상승이다. 계속 여기서 따라붙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참 삼성전자, 하이닉스까지도 코스피 시총 상위주까지도 꽁꽁 얼어붙게 만들 정말 괴물 같은 좀비 같은 시세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나마 이제 어제 상승의 온기를 이어가는 게 야스입니다, 그죠? 야스. 어제 이제 이 2차 전지주들이 잠깐 추춤거릴 때 OLED 종목들이 치고 올라오는 거, 뭐 인베니아, 야스 이런 종목들 제가 일단 소개를 좀 해드렸죠, 그죠? 야스만 남고 이제 다른 건 이제 좀 탈락이 됐는데 어찌됐든 야스가 오늘 또 상한가 같습니다. 시장의 불씨는 다른 쪽으로도 살아있다는 거죠, 그죠? 역시 야스 상승 모멘텀. 시장의 요소는 간단해요. 주가가 좀 올라가는 거 보면 2대 주주가 누구야? 그래서 2대 주주가 대기업인 경우 주가가 대장주가 되더라고요. 야스 같은 경우도 올라올 때 말씀 좀 드렸죠. 마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전자 지분 투자로 주가가 급등했던 것처럼 그리고 뭐 코난 테크놀로지, SK 텔레콤이죠, 그죠? 야스, LG 디스플레이입니다. 이렇게 항상 뭐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재벌집 막내 혼자 생각하시면 돼요. 항상 이 2대 주주에 누가 있느냐가 요새는 또 시장의 트렌드입니다. 뭐 시장의 트렌드라는 것은 뭐 언제든 바뀌긴 합니다만 대장주가 뭐 업종 불문하고 이런 좀 트렌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종목 보실 때 항상 뭐 탄력적인 측면에서는 그것 때문에 일어나진 않겠지만 기왕이면 다홍치만 하고 만약에 주가가 순환매가 돈다 어떤 업종군으로 그러면
이대 주주가 어딘지 이렇게 좀 보시는 전략 계속적으로 유효하다. 그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상승 종목을 짚어보면 오늘의 코스피 코스닥 시장이 그려질 정도로 이렇게 종목적인 강세가 두드러지는 하루인데요. 자이글 같은 경우에도 이번 달 초에 4,000원대에서 지금 현재 19,000원까지 4배 가까운 상승이 나오고 있고, 뭐 하이드로 리튬 같은 경우에도 텐베거가 아니라 더블 텐베거다라는 말씀 주실 정도로 정말 특정 종목들의 수급이 쏠린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 2차 전지주들 또 리튬주들의 좀 약세가 나왔기 때문에 건강한 조정을 주는 게 아닌가 싶었지만 다시 한번 시세를 주면서 오히려 시장에 추후 부담을 주지 않을까라는 우려스러운 마음도 보여주셨는데요. 전문가님, 그렇다면 앞으로 이렇게 제2의 에코프로, 제2의 하이드로 리튬이 나올 때 우리가 공략을 하려면 어떤 부분들을 좀 잘 알고 있으면 이후에 이런 종목들 잡을 수가 있을까요? 네. 글쎄요, 1년에 주가가 5배, 10배 가는 종목이 2,600개 종목 중에 몇 개나 나올까요? 한두 개 정도 나옵니다. 그죠? 과거에 텐베거라는 신조를 만들었었던, 위메이드부터 시작해서요. 지금 리튬 관련주들, 미국 에코프로까지, 또, 오퍼한 테크놀로지의 틱스까지. 그래서 일단 그런 종목들을 잡았더라도 거기까지 보유할 수 있느냐가 일단 가장 큰, 좀 난센스이긴 한데요. 그런 종목을 발굴하는 방법이요. 글쎄요, 2,600분의 1의 확률을 뚫고, 일단, 맞더라도 거기까지 끌고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점은 바로 이제 그러한 것들이 오히려, 여러분들 매매에 좀 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시장에서 주가가 10%, 20%만 수익 나도 굉장히 좀 큰 수익이고, 1년에 여러분들 은행에 이자노도 얼마 줍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하는 종목들, 마치 1000% 간 종목이 내 거인 것처럼, 마치 오늘 상한가 간 종목이, 내가 놓쳤던 종목처럼 이 착각에 빠져서 그런 종목들을 찾으러 다니면, 오히려 늪에 빠집니다. 시장에는 급등주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화려한, 독버섯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투자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하고요. 말 그대로 컴다운, 좀 진정하시면서 2,600개 중에 진짜 다 합쳐봐야 한 20개 정도 저렇게 올라가잖아요. 양극재, 리튬, 그죠? 우리도 이수화학 이런 것들, 최근에 종목들, 저스템 이런 것들 5, 60% 수익도 마치기도 하지만 그것도 확률이 그렇게 높은 확률은 아니에요. 그죠? 하물며 10배 간 종목의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앵커님 말씀해 주신 제2의 에코프로 찾자. 그런 것들은 오히려 상술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여러분들 좀 진정하시고요. 우리는 방송 제 노랑톡방 이런 데 보시면서 우리는 계속 하던 대로 하면 또 좋은 주식들 10배는 아니겠지만 충분히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 많으니까 차분하게 여러분들 저랑 같이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아무리 내 수익이 오르고 있어도 이렇게 에코프로 같은 종목을 보면 당연히 눈길이 갈 수밖에 없겠죠. 상대적인 박탈감도 들고 요즘 정말 이 포모를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런 장세 사실 이런 종목을 찾는다는 건 2,600분의 1 확률이기 때문에 쉽지 않겠죠. 이렇게 욕심 내다 보면 오히려 안 좋게 흘러갈 수 있다라는 좀 답변을 주신 것 같고요. 이런 어려운 장세, 대응 전략들 궁금하시다면 저희 노란톡방 통해서 대응 전략들 같이 한번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어플로 스캔을 하시면 링크가 한 줄 뜹니다. 그 링크를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자세한 시황과 종목 얘기들 나눠볼 수가 있고요. 급등하는 종목들 노리는 거 쉽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저희가 리뷰할 종목들은 이무학 전문가님께서 공략해 주셨던 종목들인데 급등이 나왔어요. 저스템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74% 수익을 내고 있고 인탑스도 급등 이후에 슬금슬금 자리를 다져가는 중인 것 같은데 이 두 가지 종목들 한번 리뷰 진행해 볼까요? 네, 저스템 IT 종목들 시세가 오늘 아직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죠? 오늘 에코프로가 다시 일어나는 바람에 아주 좀 셈법이 복잡해진 시장이 좀 돼버렸긴 했지만 최소한 최근 한두 달처럼 천편일률적으로
이 2차 전지 소재주들만 가는 장세는 분명히 아닐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일단 시장을 뭐 양분을 하든 나눠 먹든 쪼개 먹든 다른 종목들 업종군들의 순환매는 일단 시작은 됐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스템도 주가가 최근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일단 IT 대표 종목으로서 여러분들이 좀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다리자 그랬죠, 그죠? 이제 매수 타이밍보다는 오히려 좀 매도 수익을 챙기는 시점이 지난주, 오늘, 이번 주 초반까지 있었고, 좀 기다리자. 저는 주가가 한 18,000원 라인대 언저리까지 내려오면 다시 한번 접근을 해보려고 지금 대기하고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명포수는 뭐라 그랬죠? 주가가 올라갈 때 움직이잖아요. 그죠? 사냥감이 움직일 때 이리저리 빵빵 총알을 낭비하는 게 아니라 총구를 딱 고정해 놓고 사냥감이 총구를 지나갈 때까지 기다린다. 저는 18,000원에 총구를 딱 여기서 기다리려고 해요. 그대로 날아가면 뭐 내 거 아니고요. 한번 수익이 냈으니까요. 그죠? 총구를 여기다 딱 고정시켜 놓고 주가가 내려와 주면서 총구 안에 사냥감이 포착할 때 매수를 한번 빵 쏘시면 아주 좀 좋은 또다시의 타이밍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좀 들어서 1일 관점보다는 좀 기다리는 관점으로 타이밍을 좀 잡아보시자는 관점으로 좀 설명을 좀 드렸고요. 자, FST 좀 보겠습니다. FST 오늘 조금 아까웠어요. 아까웠다는 게 신고가 라인이 24,200원이거든요. 52주 신고가 24,200원인데 시작하자마자 24,050원까지 150원 모자랐네요. 그죠? 툭 쳤는데요. 좀 당황한 것 같습니다. 역시 저도 당황했지만 2차 전지가 또다시 스타트를 하니까 좀 가려던 종목군들이 좀 움찔 말 그대로 또다시 수급에 쏠리면서 진행이 되면 이렇게 2차 전지, B2차 전지 다른 진영의 종목도 FS는 이제 IT 쪽이잖아요. 시세가 멈춰버립니다. 그죠? 눈치를 보게 돼 있거든요. 시장이라는 게 참 오묘하죠. 그래서 이 신고가 라인 때에서 만약에 FST가 2차 전지주였다. 에코프로가 가는 모습 보고 확 치고 올라갔겠죠. 그죠? 보니까 난 2차 전지가 아니네. 자신이 없어졌죠. 그죠? 그래서 툭 신고가 라인 때에서 다시 고개를 좀 숙이고 있지만 말씀 좀 드렸지만 신고가 라인 때 충분히 돌파할 수 있는 종목이고요. 또 이제는 천편일률적인 상승이 2차 전지에 국한되지 않은 흐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HPSP 그리고 다시 저스템 그리고 다시 FST로 이어지는 이 IT 종목들의 신고가 랠리 아직 신고가 안 갔잖아요. 그죠? 여기서 잡아두셔야 상승이 끝까지 먹을 수 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인탑스 정도만 보겠습니다. 인탑스 잘 고점놀이 하고 있어요. 고점놀이라는 게 이제 주가가 한번 상승한 이후에 이평선, 단기평선 위에서 주가가 이제 안 내려오고 위에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인탑스도 마찬가지 2차 전지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상당히 좀 눈치를 보고 있지만 뭐 잘 걸려 있습니다. 대롱대롱 잘 걸려 있고 괜찮다. 좀 그렇게 보시면서 오늘 상승 특징주 리뷰는 오히려 지금 사도 되는, 지금 봐도 되는 종목군 위주로 선정을 좀 해드렸습니다. 네, FST 통해서 앞으로 IT 종목들의 신고가 랠리 어떻게 이어질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급등 이후에 자리 만들어가고 있는 인탑스까지 리뷰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장에서 그렇다면 어느 종목들의 상승 시그널 켜지고 있는지 공략주들 한번 알아볼까요? 네, 첫 번째는 미스터 블루입니다. 오늘은 2차 전지 저는 소개 안 할게요. 미스터 블루 계속적으로 좀 이벤트가 마무리되고 주가가 좀 올라오는 국면, 오늘 갭을 잘 띄워놨고요. 일단 다른 섹터들 정말 다 부실주인 것처럼 시장에서 연초부터 좀 뭉개져 있던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도 뭐 OTT, 미디어 콘텐츠, 웹툰 뭐 이런 종목들인데 일단 이런 종목들도 분명히 순환매는 올 수 있어요. 기업이 나빠졌나요?
아니면 업황이 정말 뭐 레드오션으로 변화됐나요? 아니면 뭐 기업 자체가 뭐 실적이 빠그라졌나요? 아니면 우리나라의 OTT 기업들, 우리나라 웹툰 기업들이 해외로 철수했나요? 아니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에서 철수를 했나요? 업황은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미스터블루도 최근에 보셨지만 아마존 저펜과 업무 계약 체결하고 우리나라가 제일 잘하는 거 K 콘텐츠, K 미디어 이런 것들은 뭐 여전히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뭐 누구나 부정할 수 없는 에코프로 상승은 누구나 지금 긍정하지 못하는 상승이지만 이쪽 업황의 종목들은 누구나 부정할 수 없는 K 콘텐츠의 이 업황, 업력 그리고 인기는 올해도 이어질 겁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순환매 분명히 돌 수 있고요. 어제 OLED가 상승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2차 전지가 꺼지는데 OLED 점화? 전혀 상관이 없는 섹터잖아요. 그런 것처럼 언제든 뜬금없이 올라올 수 있는 섹터들이 바로 저는 이쪽 콘텐츠 말 그대로 원소스 멀티 유저 쪽 종목들이다 좀 보고요. 미스터블루 그러한 관점에서 작년에 무상증자 이벤트가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종목이 업황 불문, 취업, 실적 다 필요 없이요. 무상증자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한두 달 동안은 주가가 신나게 위아래로 흔들다가 흔들기가 끝나면 한 1년 움직일 시설이 2, 3개월에 막 움직였으니까 얼마나 체력이 빠졌겠습니까? 그죠?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쉽니다. 한번 2, 3개월 열심히 흔들고. 그러면 이제 주가 조정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기업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무상증자 끝났네? 체력 다시 보충했어? 자, 그럼 다시 우리 기업 얘기를 해보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미스터블루 다시 한번 우리 웹툰 얘기를 해봅시다. 미스터블루 기업 얘기를 해봅시다. 그런 관점에서 순환매 관점, 대장주가 될 수 있는 웹툰 쪽 종목이니까 패턴도 괜찮아요. 그래서 미스터블루 오늘부터 다시 기업 얘기를 저랑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청담글로벌 화장품 미오도 다시 한번 네. 제 명동 가보셨나요? 네. 일단 이제 관광차들이 꽤 많이 보여요. 관광객들도 꽤 많이 보이고 그리고 이제 겨울도 이제 거의 다 지나갔고 이제 코로나도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완벽한 이제 엔데믹으로 가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중국과의 관계 개선은 제가 봤을 때는 뭐 극적인 어디와 뭐 일본과의 최근에 뭐 정상회담처럼 미국과의 이제 척을 지고 있는 대표적인 G2 국가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관계가 개선되기에는 드라마틱하지 않다. 저는 좀 보지만 뭐 어쨌든 간에 뭐 중국과 뭐 단교를 할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현상 유지 중국에서도 계속 뭐 판호 발급이나 우리나라 국내 OTT 자기네들 4대 OTT의 몇 편이라도 조금씩 반영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보시면 뭐 반도체 영향도 있지만 40년 내 최대 무역 적자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이 40년이죠, 그죠? 우리가 이렇게 중국과의 관계를 끊어내는 전략을 계속 펼친다면 이 무역 수지 적자 이런 것들을 글쎄요, 왕주 굉장한 타격이 있을 텐데 아무튼 뭐 제가 뭐 정치적인 외교적인 얘기를 할 건 아니지만 분명히 관계 개선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청담 글로벌 그러한 관점에서 화장품 미오도 다시 한번 중국 요커 관련한 수혜주 코로나 엔데믹 수혜주로 주가도 오른 것도 없고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스터 블루와 또 청담 글로벌 통해서 두 가지 섹터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미스터 블루 콘텐츠 주들의 상승을 좀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장에서도 4%대 상승 나와주고 있습니다. 또 청담 글로벌 같은 경우에 또 화장품, 또 엔데믹 관련주들로 묶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이무학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장 대응 전략들, 또 종목 어떻게 공략하면 좋을지 이런 부분들 궁금하시다면 저희 노란톡방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어플로 스캔을 하시면 링크가 한 줄 뜹니다. 그 링크를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자세한 시황과 종목 얘기들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부터는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수급 주체별로 어떤 시그널 보내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월요일이었죠. EM 플러스 수익률이 저희가 75%여서 너무 놀랐는데 예. 3일 만에 140%를 넘기면서 수익률 어디까지 오르는지 좀 무서워질 지경이고요. 코이즈 예. 같은 경우에도 오늘 장에서 20% 가까이 상승을 했지만 살짝 눌려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두 가지 종목들 저희가 공략했던 종목들인데 한번 리뷰 진행해 볼게요. 예. 자, EM 플러스는 제가 이제 3월 8일 날 했고 너무 중요해서 3월 24일 다시 이야기했습니다. 보통 2주 이상, 2주 간격으로 다시 한다는 거는 굉장히 드문 이야기인데 그러면서 하나의 이제 팁을 드렸죠. 뭐라고요? 현재 아주 끼가 많은 세력주다. 이렇게 들으면서 굉장히 강력하게 이야기를 좀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통했고 노란톡에서도 현재 이걸 계속해서 공략을 했고 제가 현재 출연하는 이제 프로리그에서도 이 종목에 대한 부분들을 해줬기 때문에 노란톡에서는 지금 한화하고 지금 난리가 났던 상황이죠. 상한가하고 다시 한번 하고 다시 한번 오늘 지금 이 시간 상한가를 향해서 달려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려보면은 EM 플러스는 현재 CNT 관련된 부분들도 하고 있고요. 현재 슈퍼 커패시티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2차 전지 방열에 관련된 부분들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새로운 뉴페이스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처음에 제시했던 점이 노란선 이때 이야기를 좀 했고요. 두 번째는 급등하기 상한가 치기 바로 전날 이야기를 좀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해당이 되는데 놀라운 수익률을 보고 계시죠. 그래서 지금 제2의 EM 플러스 부분들을 찾기 골똘하고 있는데 아래 노란톡 오시면은 확실하게 제2의 EM 플러스처럼 바로 현재 새로운 뉴페이스 어떤 흐름처럼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을 분명히 나올 거라 좀 생각이 되고 물론 2차 전지 쪽은 주춤거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지만은 아직 가지 않는 이런 신기술주라든가 EM 플러스 같은 종목이 많이 속출을 할 수 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신기술 같은 경우는 상용화에 성공하고 또 그다음에 원청이죠. 원청에 대한 그 테스트 베드에서 성공을 하는 어떤 그 현재 테스트 생산, 파일럿 생산을 성공하고 양산 과정에 접어드는 부분들을 잘 보라겠죠. 그래서 마치 제약바이오의 임상이 성공한 것처럼 그런 부분이 되죠. 양산이 결정이 됐다. 양산 결정이 임박했다. 또는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내부적으로 알려지는 순간 이 부분도 날아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미래에 어떤 선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래 그 노란톡에 오셔가지고 제2의 EM 플러스 분명히 제가 EM 플러스도 굉장히 끼가 많은 세력주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세력주이기 때문에 이렇게 당겨주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공개를 하니까 많이 오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부분들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코이즈입니다. 코이즈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코이즈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3월 8일 제가 3월 8일 날 이야기를 좀 했던 종목이네요. 3월 8일 날 이야기를 좀 했던 종목인데 제가 왜 이제 다시 한번 들고 나왔느냐 하는 부분에 좀 해당이 되는데 제가 여기서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기본적으로 탄생 파동의 조건들을 갖춰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코이즈도 현재 그 신기술 관련된 2차 전지에 대한 부분들이죠. 그래서 양산화가 곧 임박한 부분에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높아지면은 내부적으로는 분명히 알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급등하기 시작하는 부분들이 나와주고 있고 오늘 그게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뭐 16% 급등했다고 현재 추천한 가격에서 좀 이제 겨우 조금 올랐다고 이렇게 제가 좀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타이밍이 좀 됐기 때문에 현재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코이즈 부분들을 잘 보시면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자세한 부분들은 아래 노란톡 오셔가지고 자세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네, 사실 주식에서 이렇게 끼 있다라는 표현만큼 좋은 칭찬이 있을까 싶습니다. 그만큼 EM 플러스 우리 임상현 전문가님께서 여러 번 강조하셨던 그런 부분들이었는데 오늘 장에서 또 상한가에 도전하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코이즈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수익률은 16%를 기록하고 있지만 지금 시점에서 눈여겨봄직하다라는 말씀 주셨기 때문에 추후 공략 방법 궁금하시다면 아래 나가고 있는 이 QR코드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공략 방법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 수급 주체별로 어떤 시그널 보내고 있는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외국인의 수급 시그널부터 확인해 보시죠. 오늘 외국인들이 수급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은 태경산업입니다. 좀 어렵습니다. 페로망간, 실리콘 망간을 만드는 기업이고요. 오늘 장에서 2% 가까운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 급등 후에 숨고르기 이후 다시 좀 올라주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기업 설명 보시면 알겠지만 망간이라는 표현이 좀 어려워요. 이 부분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예, 먼저 자, 그 태경산업을 이제 보기 전에 제가 최근에 2차 전지 쪽에 이제 재료에 대해서 쭉 이렇게 나열을 하는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어제도 좀 이야기를 좀 했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2차 전지 제조 과정에서 이제 물질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은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이제 미국 원자재법뿐만 아니라 유럽에 대한 원자재법도 통과가 되면서 현재 중국에 대한 공급망을 배제하는 부분이 해당이 되는데 중국에 대한 공급망 중에 2차 전지가 대부분 많이 차지하잖아요. 그걸 이제 대체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여기서 요동을 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차 전지 만드는 양극재 물질인 니켈, 코발트, 망간이 우리나라에서 3원계에 좀 해당이 되고 현재 중국은 LFP라 해서 리튬 인산철, 인산철 가지고 양극재를 만드는 부분에 해당이 되죠.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다 리튬을 현재 니켈, 코발트, 망간이 전구체고 여기다 리튬을 이렇게 합성을 시키면 양극 활물질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 흑연도 마찬가지죠. 흑연도 현재 마찬가지로 이렇게 합성해주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니켈 어제 다뤘었고요. 오늘은 코발트하고 망간을 좀 다룰 예정인데 다음 그 그림 보시면 알겠지만은 현재 니켈 같은 경우는 황산 니켈이 진짜 2차 전지에 쓰는 거고 황산 코발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망간도 마찬가지 현재 그 일반 망간이 아니라 다른 망간에 해당이 되는데 다음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지금 코발트 망간 관련된 부분이 해당이 되는데 코발트는 유일하게 생산하는 부분들이 코스모학이죠. 이산화티타늄과 황산 코발트를 생산하기 때문에 이 황산 코발트까지 2차 전지에 쓰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망간은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이런 페로망간이나 실리콘 망간이 아니라 다른 망간을 써야 되는데 대부분 중국에서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망간이기 때문에 페로망간이냐? 그 망간이 아니다. 어제 이야기처럼 그 니켈이 아니다는 것처럼 되는데 아무튼 연관성이 있는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망간 생산한 업체는 고려야 포스코엠텍이 급등하는 부분들이 이제 페로망간하고 페레실리콘을 생산하고 있고 물론 다른 것도 알루미늄도 생산하고 있지만은 그것 때문에 올라갔던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추천을 좀 했던 거고요. 지금까지 나머지 코스모 화학이랑 포스코 엠텍은 급등이 나왔었잖아요. 예. 코발트와 망간 생산 부분에서는 이미 시세를 받은 부분이 있었고 그렇다면 하이망간 쪽에서는 지금 아직까지 시세가 안 나온 거죠. 예, 그렇죠. 신팩이나 동일산업, 탑머티리얼즈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물론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망간이 아니지만은 간접적으로 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전환이 될 수 있다 하는 기대 심리가 깔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하이망간이 뭐냐면은 망간의 효능을 높이는 겁니다. 니켈, 코발트, 망간이 3원계인데 지금까지는 니켈을 농도를 높인 것이 하이망간 해가지고 성능을 높였던 것이 지금까지 트렌드였었는데 앞으로는 뭐냐면은 가격을 다운시키는 부분이 되려면 대중화되려면은 망간의 효능을 굉장히 높이는 부분들을 많이 좀 하고 있는 업체인데 이 부분들은 대표적으로 이제 태경산업과 태경 BK가 이쪽 관련된 사업을 좀 하고 있는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참고를 해야 되고 제가 빨간색으로 땡땡주라고 해놨는데 이거 어제 나왔던 그 종목은 아니죠? 네, 그건 아닙니다. 하이망간 연구하고 2차 전지 공장 턴키 소급도 하고 있는 업체인데
너무나 중요해서 제가 노란톡에서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릴 예정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네. 그다음 넘어가서 말씀드리면은 왜 전기차 대중화의 하이망간이 새로운 모멘텀이 될 수 있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현재 최근 얼마 전에 열렸던 현재 그 인터 배터리 전시회에서 포스코에서 하이망간을 들고 나왔습니다. 새로운 제품이라면서. 근데 머스크도 하이망간 배터리를 개발 중이다 하고 폭스바겐에서도 경쟁사의 어떤 모든 걸 장점을 흡수하다 보니까 하이니켈하고 LFP의 중간 단계인 바로 하이망간이 유력하다 하면서 개발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한국에서도 하이니켈, 하이망간으로 중위를 넘는다 하는 헤드라인 기사도 보시다시피 앞으로 하이망간, 망간의 중요성이 더욱 증가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좀 하이망간이 전기차가 대중화되면서 많이 쓰이고 있는데 일단 망간이라고 한다면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요. 전고체에서 필요한 니켈, 코발트, 망간 3대 요소 중에 하나고 망간의 효능을 높이는 게 하이망간. 근데 그 하이망간이 중요해지고 있다. 예. 그리고 그걸 점유하는 산업군들은 태경산업, 태경 BK, 땡땡땡주. 예. 기분께 처리하신 거요. 예.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만큼 기업 수가 많지 않은데 태경 산업이 어떤 시스템으로 좀 사업을 예. 영위하고 있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태경 산업은 아시다시피 백광소재 이름이 태경 BK로 바뀌었는데 이런 업체에 대한 지주회사이기도 합니다. 지주회사이기도 하고 두 번째 부분들은 뭐냐면은 이 업체가 페로망간하고 현재 실리콘 망간을 전문적으로 생산하고 있고 글로벌 해외 1위를 독주를 하고 있는 업체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다음에 또 하이망간도 같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양극재 업체에서 다 연구를 하고 있지만은 뭐 그 양극재 업체에서 연구 상용화 된다면은 먼저 여기서 이렇게 개발 어떤 포맷을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모멘텀들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태경 산업이 이제 중요한 어떤 그 핫 이슈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제일 먼저 골라갔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최근에 이제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왔는데 뭐 큰 물량은 아닙니다. 근데 그렇지만은 차트상으로 굉장히 끼가 있는 종목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드려보면은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은 태경 산업이 상승해 주다가 갭상승해서 한번 크게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크게 상승해 주다가 최근에 이제 들어온 것은 이제 이 물량이죠. 외국인 물량. 그다음에 조정이 좀 됐지만은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중간에서 멈춰주면서 올라가는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전체 어떤 큰 흐름상으로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쌍바닥 패턴에 좀 해당이 되고 여기가 전체적으로 이제 탄생 파동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첫 부분부터 최근의 흐름까지가 전체 어떤 큰 흐름상으로 보면은 한 달에 대한 탄생 파동의 매집의 과정들이 있다. 그래서 주봉상으로 보면은 상승 삿방향이 지난주에 열렸습니다. 이번 주에 한번 슈팅이 될 수 있고요. 현재 이번 주에 십자 도중이 되면 다음 주에 슈팅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태경 산업 같은 경우에 잘 보셔야 되지 않겠냐. 그다음에 뭐 지수사 가치도 저평가된 요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 페로망간, 실리콘 망간, 망간에 대한 어떤 중요성들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네, 태경 산업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이유 망간을 통해서 알려주셨는데요. 일단은 끼가 있다는 표현을 다시 한번 좀 꺼내신 게 저는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음으로는 기관들의 수급 시그널 바로 포착해 보겠습니다. 오늘 기관들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종목은 태경 BK입니다. 태경 산업에 연관된 그런 기업이겠죠. 흑연과 음극재 만드는 그런 기업이고 오늘 장에서 2% 약세긴 하지만 지난주에 급등 마감을 한 이후 이번 주 내내 좀 조정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어디까지를 우리가 지지 라인으로 삼으면 좋을지 한번 짚어보고요. 일단 앞서 태경 산업에 이어서 태경 BK 사업 내용부터 확인을 해봐야겠죠. 예, 네. 태경 BK 같은 경우는 태경 산업의 자회사이기도 합니다. 근데 뭘 주로 생산하냐면은 이제 생석회, 석회 관련된 부분들, 석회가 탄산가스를 만들고 드라이아스도 만들고 모든 것은 여기서 나옵니다.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시길 바라고요. 우리가 콜라 사이다 마시면 탄산가스 나오잖아요. 네. 다 여기서 만듭니다. 자, 여기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핵심적으로 더 추가적으로 만든 건 뭐냐면은
고체 연료인 페트로코쿠스. 그러니까 코쿠스가 뭐냐면은 석유나 석탄의 정제 과정에서 발생이 되는 이런 부분들의 코쿠스가 있는데 이제 이 부분들을 생산하고 있는데 흑연의 원료 물질이 좀 해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흑연의 연료 물질 같은 경우 다음 장 그림 보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이런 석유나 석탄의 또 콜타르를 액화를 정제를 하면은 코쿠스가 만들어지고 코쿠스를 기반으로 해서 인조흑연이 만들어집니다. 인조흑연은 음극재 원료이기도 하죠. 그래서 보통 이제 왜 이게 중요하냐면 물론 이제 태경 산업에 어떤 코쿠스를 쓰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현재 태경 산업의 코쿠스는 현재 미국의 이제 코쿠스의 유명 그 석유 업체의 또 국내 총판을 가지고 있는데 탄소법이 강화되다 보니까 석유가 석탄이 아닌 지금까지는 석탄을 썼습니다만은 석유에 코쿠스를 쓰게 될 확률이 많으면은 여기에 태경 BK가 최고의 또 수혜주로 떠오를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현재 상황에서 인조흑연을 볼 필요가 있고 인조흑연의 대부분 중국에서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망이 개편이 되면은 태경 BK가 새롭게 뉴페이스로 떠오를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드려보면은 그것 때문인지 몰라도 현재 5일 전에 한번 상한가를 쳤습니다. 그러죠? 상한가를 쳤고 지금은 고점에서 계속해서 조정을 보여주는 그런 흐름들인데 이론적으로 보면은 현재 직전 고점 위에서 돌파 완착이기 때문에 조정을 멈춰주고 그다음에 또 장대 양봉의 중심 다시 말해서 최근에 장대 양봉 저점에서 고점에 중심 위쪽에서 숨구르기가 되면은 거의 멈춰주고 또는 고점에서 일주일이 되면은 오늘이 4일째잖아요. 그렇죠? 내일 오후나 내일 추세 반전이 좀 일어날 수 있는 눌림목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태경 BK는 흑연 음극재 원료물질인데 이게 탄소법 강화 때문에 석유를 기반으로 하는 어떤 흑연 원료물질로 대체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유럽발 현재 그 공급망 재개편 이게 여동을 치면서 국내 주식시장에 어떤 2차 전지의 어떤 그 공급망, 중국 공급망을 점점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수혜주 종목을 우리가 잘 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탄소법 강화로 인해서 인조흑연이 주목을 받을 때 수혜를 볼 수 있는 태경 BK였고요. 이 급등 이후 공략법도 알려주셨습니다. 두 가지로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고점 이후 일주일이 지났거나 아니면 장대 양봉의 중간 지점 부근에서 공략하시는 거 괜찮다라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차트상의 수급 시그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차트상의 수급 시그널 제가 잠깐 말을 해버렸는데 백광산업입니다. 양극재 또 폐배터리 사용을 하는 가성 소다 만드는 기업이고요. 오늘 1%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양극재와 화학 관련주로 묶인 거에 비해서 그렇게까지 폭발적인 시세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어느 시점에서 좀 공략을 해보면 좋을까요? 예, 백광산업 하면은 약간 뭐 생소한 종목이 좀 해당이 되는데, 제가 이제 이걸 보면은 백광산업 같은 경우는 현재 고순도 염소, 산불화 질소, 아산화 질소,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개발이 된 아산화 질소를 전문으로 생산하는데 디스플레이나 현재 그 반도체의 식가게 뭐 이런 그 과정에서 어떤 그 부분에 용매로 쓰이는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걸로 많이 알려졌습니다. 근데 최근 이제 주목을 받기 시작하는 부분들이 뭐냐면은 가성소다 쪽에 해당이 됩니다. 물론 나머지 뭐 고순도 수소나 디솔비톨, 그러니까 감미료 쪽으로 천연 감미료 쪽도 생산하지만은 핵심은 뭐냐면은 가성소다에 해당이 되고 또 가성소다를 생산하는 업체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요인이 된다. 근데 가성소다가 뭐냐? 이렇게 현재 수산화 나트륨 그 화학기로는 수산화 나트륨인데 쉽게 말하면은 베이킹 소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주로 뭐냐면 가성 소다는 이제 비누 세제를 주로 만드는 것들도 이렇게 대표적입니다. 알루미늄 합성 과정에서도 쓰이고요. 그래서 베이킹 소다, 베이킹 파우더 뭐 이런 부분들을 다 뭘로 만드냐? 가성소다를 만듭니다. 이제 베이킹소다로 우리가 이렇게 설거지하면 굉장히 잘 닦이잖아요. 그런데 양극재 불순물을 제거하는데 가장 효능이 좋은 부분들이 가성소다다.
그 부분이고 알칼리 성분이 많죠. 근데 또 하나 부분들이 뭐냐면은 우리가 공장 폐수 같은 경우는 강한 상승이기 때문에 폐수 방류를 못 시킵니다. 근데 가성소다를 섞어서 현재 중성화시키기 때문에 여기서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해당이 되고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폐 배터리의 또 순환 과정에서 이걸 폐 배터리를 현재 추출하기 위해서는 뭐가 들어가냐면 강한 염산이 들어가는 굉장히 강한 상승이 들어가면서 황산 니켈, 황산 코발트, 황산 망간, 탄산 리튬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 강한 황산을 어떻게 중화시키냐, 그 많은 것들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성소다, 굉장히 강한 염기성이기 때문에 요거를 가지고 현재 중화를 시키기 때문에 여기서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발생이 됩니다. 물론 폐배터리는 아직까지는 상용화 현재 계속해서 증가가 되지 않고 있지만 서서히 증가되지만은 폭발적으로 증가된 부분들이 가성소다고 대기업이나 화학업계에서 가성소다의 어떤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증설을 하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백광 소재가 현재 가성소다로 알려진 걸로 굉장히 유명한 부분에 해당이 좀 되고 있고 또 실제로 2차 전지에서는 양극재 만들 과정에서 불순물 제거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좀 있다. 그다음에 공장 오염이 되는 데서 폐수 방류하는 데서도 쓰이고 있기 때문에 최대 수혜주로 백광 소재가 백광 산업이 이제 떠오를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약간 생소하고 고려행이 없지만은 이게 새로운 뉴페이스로 떠오를 수가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 백광 산업 부분들은 지금 차트적으로 보시면은 이제 한번 상승을 좀 해줬다가 한번 크게 물려놨죠. 근데 이게 탄생 파동을 만드는 과정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21선이 돌파되면은 새로운 어떤 그 추세 회복이 좀 되는 거고요. 절반까지 반등했다가 눌림목했다가 다시 가면은 굉장히 큰 파동으로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그 뉴페이스, 그러니까 제가 EM플러스를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을 때 듣보잡 종목이었죠. 근데 그게 화려한 시세를 냈습니다. 코이즈도 마찬가지, 백광산업이나 태경 BK나 태경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원자재법의 후폭풍이 이제 서서히 불어지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공급망이 굉장히 많이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국내 소재 개발 업체 또는 생산 업체에 대해서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원자재법으로 수혜를 볼 종목들 또 중국 공급망이 바뀌면서 어떤 종목들이 좀 갈 수 있을지 오늘 세 가지로 정리해 주셨는데요. 오늘의 수급 시그널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보는 시간인데요. 매일마다 여러분들께 종목 고민 받고 있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 통해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빠르게 문자부터 확인해 볼게요. 3135번님께서 코난 테크놀로지 12만 2천 원에 비중 10% 담으셨습니다. AI 관련주로 숨가쁘게 달려왔지만 지금 약간 조정을 받으면서 10만 3,300원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어디까지 좀 조정이 이어질까요? 네,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현재 신경망을 그대로 한 인공지능 관련된 어떤 소프트웨어 개발 부분들에 해당이 되는데 대장주로 지금까지는 현재 진행이 됐는데 지금 차트가 서서히 약간 무너지려고 좀 하는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전체 큰 흐름상으로 보면은 고점에서 거의 어제까지가 한 달을 좀 쉬어졌습니다. 거의 다 쉬어졌고 단기 고점에서도 운봉이 4운봉째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늦어도 내일은 5운봉 에 좀 해당이 되는 자리, 변곡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추세 반전이 좀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지금은요 추세가 무너진 부분이 아니라 21선과 61선 사이에 갇히면서 추세의 어떤 수렴 구간에 좀 해당이 됩니다. 수렴 구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저는 다시 한번
21선 수렴이 돼서 다시 한번 반등이 될 수 있다 좀 생각이 돼서 지금은 인공지능이나 로봇 관련주가 약간 주춤거리기 때문에 여기서 바닥권을 다지다가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만 원은 종가상 깨지지 않을 걸로 좀 생각이 되고 그런 관점에서 10만 원 깨지면 손절을 하더라도 10만 원 깨지 않으면은 이제 가지고 계시면은 다시 한번 최소한 정고점 15만 원까지는 한번 올라갈 수 있는 현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한번 조금 이제 보유 전략 제시하겠습니다. 네, 제시해주신 전략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좀 더 자세한 이야기들은 저희 노란톡방 통해서 얘기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어플로 스캔을 하시면 링크가 한 줄 뜹니다. 그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코드 1234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자세한 이야기들 더 나눠보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의견일 뿐 투자 상승률과 가치 상승 하락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당사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